안녕하세요. 대전한의원 원장 김내영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혈압은 왜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일지, 또 많이들 복용하시는 고혈압 약은 어떠한 기전으로 혈압을 내리게 되고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면은 혈관의 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사망 원인 분석을 보면은 혈관 관련 질환 사망자 수가 암에 이어서 2위라고 합니다. 한 해에 6만 명 가까운 분들이 혈관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시고 있다고 하니 이런 고혈압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는 수축기 기준 120, 이완기 기준 80의 압력을 가지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해서 우리 몸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보통은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자동적으로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심장을 더 빠르고 강하게 또 박동시킵니다. 그래서 혈관의 압력인 혈압이 130, 140, 150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몸에서 혈액이 많이 필요한 장기인 뇌와 신장에 혈액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또 예민하게 반응이 되어서 혈압을 올리고 혈류량을 늘리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또 어떠한 경우에 혈압이 올라가는지 살펴보면은 우선 첫째,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을 때, 즉 혈액이 끈적해지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느려지니까 심장에서는 강하게 또 펌핑을 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뇌에 들어가는 혈액이 부족해질 때입니다. 뇌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뇌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적어지게 되고 이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혈압을 더 상승시켜서 뇌로 들어가는 혈액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장에 들어가는 혈액이 부족해질 때입니다. 신장의 동맥이 좁아지게 되면은 신장으로 유입되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고 신장으로 들어간 혈액량이 줄어들면은 우리 체내 노폐물 대사에 또 많은 지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혈압을 상승시켜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렇듯이 사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질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나타나 있는 이런 문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이제 만들어낸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내버려둔 채 혈압 강화제만을 사용해서 수치적으로 혈압을 낮추기보다는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의 원인들을 제거해서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몸을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한 성인 인구 중 1000만 명 이상이 고혈압 환자로 추정이 되고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570만 명, 이 중에 한 60% 이상이 2가지 이상의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이렇게 또 증가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사실 혈관 관련 질환, 뇌경색, 동맥경화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혈압약의 복용이 이런 환자군의 관리에 실익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언제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을지는 사실 우리 국제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보건국 산하에 JNC라고 해서 미국 고혈압 합동위원회가 있는데 2004년도에 발표된 7차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때는 이제 연령과 상관없이 120에 80을 고혈압의 기준으로 삼아서 치료의 기준점을 제시했는데 2014년도에 발표된 8차 보고서에서는 6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고혈압 기준을 150에 90으로 완화시켜서 그 혈압 관리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14년도에 이제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고혈압
낮은 단계 고혈압 환자에게서 혈압 강화제를 조기 사용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하는 뇌중풍 등의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따라서 혈압 강화제를 이렇게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약이 어떠한 원리로 우리 몸에서 혈압을 내리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기전에 따라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심장의 박동력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내리게 되는 베타 차단제가 있고요. 또 혈액의 양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내리게 되는 이뇨제 성분들이 있고, 또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게 되는 칼슘 채널 차단제,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이러한 약들이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의 박동력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내리는 약입니다. 즉 심장을 더 천천히 뛰게 하고 또 약하게 수축시켜서 혈압이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한 몸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해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심장에 이런 박동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심장 자체에는 휴식을 줄 수는 있지만 뇌와 심장 등 몸의 이런 다른 장기에는 혈액 부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칼슘 채널 차단제와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가 있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혈관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혈관 확장제들이 이런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관만 선택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의 혈관을 이제 확장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 장기들에 들어가는 혈액량이 늘어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사실 혈관의 수축이 적당히 이루어져야지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빨라지게 되는데, 혈관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혈전이나 이런 경색의 또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뇨제 성분이 있습니다. 이뇨제는 이제 소변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시켜서 혈액 중에 수분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내리게 되는 효과인데, 혈액은 이제 수분과 수분 이외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혈액 내 수분이 줄어들면은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제 수분이 많아지면은 혈액이 묽어지는 이제 작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고혈압이 된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혈관이 좁아져 있고 이제 안 그래도 혈액이 끈적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 이뇨제를 사용해서 혈액 내 수분을 더 줄여버리면은 혈액이 더 쉽게 끈적해지고 쉽게 응고되어서 혈전 발생이나 경색의 위험성은 또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건강하게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관벽이 좁아지고 혈액이 탁해져서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생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관에 쌓인 노폐물들이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혈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혈압과 당뇨, 지방간, 비만 이러한 증상들을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런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유발된 질병들이고, 이러한 습관들이 바로 잡혀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건강한 식습관.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분과 육류,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여주고, 통곡물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춰주면서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한 운동은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 혈액순환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휴식과 수면인데요. 우리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하게 되면은 자율신경, 항상돼 있던 교감신경들을 낮춰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혈압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른 개선을 위해서는 치료적으로 이제 단식과 해독요법이 또 필요합니다. 단식 기간에 얻어지는 이런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들을 통해서 혈관과 혈액 내 노폐물들을 또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단식 기간에 우리가 이뤄지는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가포식 작용이란 우리가 세포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세포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손상된 소기관이나 노폐물들을 스스로 잡아먹으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이 단순히 이제 세포의 생존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꼭 필수적입니다. 이런 우리가 제사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노폐물들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유전자 변이와 염증을 일으켜서 각 암이나 치매, 성인병들 각종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고 혈액순환이 저하되어서 뇌와 신장에 도달한 혈액이 적어지는 이런 문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몸의 자구책입니다. 즉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된 몸의 재반 상태와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고혈압약만 복용하는 것은 건강 향상과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습관을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해독과 단식요법을 병행하면 건강하게 또 혈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고혈압과 고혈압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혈압약의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습관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약을 복용하여 혈압 수치가 정상이 되면 안심하게 되어서 고혈압을 유발한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들이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 수치는 정상으로 유지되더라도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등 다른 질환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떠한 약도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한의원 원장 김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